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은요, 벤츠 EQA 살펴보겠습니다. EQA는요, 벤츠 컴팩트 SUV GLA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량은 아니고요. 내연기관차를 좀 개조한 파생 전기차입니다. 이 차는 지난해 6천만 원대 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차량인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그리고 기아 EV6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벤츠 프리미엄을 조금 누리고 싶은 분들이 꽤나 눈독을 들였던 차량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딜러사마다 다르지만요. 지금 주문하면 최소 1년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 외관 좀 살펴보시면요. 전면부에 이렇게 블랙 패널이 딱 자리 잡고 있죠. 보통 파생 전기차들의 그릴 보시면 좀 이상하게 막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면부가 못생겼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 차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줄 라인의 좀 크롬 라인이랑 요 삼각별 벤츠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질감이 덜한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간 쪽에는 램프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더 멋을 살려주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이런 라인들이 좀 해치백이랑 SUV 어딘가에 있는 그런 라인 비율을 또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는 지금 AMG 패키지 플러스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런 휠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5 스포크 휠 디자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시승했던 GLA와 동일한 휠 디자인이 쓰였습니다. 후면 쪽 보시면 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램프 디자인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벤츠 전기 세단 EQS랑 EQV도 약간 이런 형식의 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약간 메르세데스 전기차 브랜드,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EQ의 어떤 패밀리룩이 완성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어요. 아예 짐을 못 싣겠다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뭐 장보거나 할 때 짐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는 활용도가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도 쓸 수가 있어서 좀 넓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좀 용도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4대 2대 4 비율로 해서 홀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들어가 보면 약간 이쪽이 이렇게 조금 훅 떨어지는 디자인 형태라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허리를 서고 앉으면 애매하네요. 제가 키가 크지 않은데도 이 정도의 높이감이면 좀 키 큰 분들은 약간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간감이고요. 대신 뭐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여유는 확실히 있습니다. 길이감은 조금 짧네요. 실내도 지난번에 시승했던 GLA와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D컷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죽 소재 그리고 이런 뭐 스티치 포인트들까지 전체적인 구성이 GLA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벤츠 실내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원형 송풍구도 이렇게 5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는 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뚜렷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벤츠 항상 디스플레이가 뭔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랄까요, 그 필름을 씌우지 않은 핸드폰 딱 처음 받았을 때 그 핸드폰 디스플레이의 선명함 있잖아요. 그런 선명함이 벤츠 디스플레이에서 되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보는 맛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GLA와 뭐 차이점이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없어 보이지만 있기는 합니다. 우선 이런 내비게이션이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충전소 위치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연기관차에는 이런 표시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전기차라서 심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EQ 메뉴도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이게 어쨌든 전기차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이니까요. 그리고 이 차는 배터리가 하단부에 깔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GLA보다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 떠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열선 시트 이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는 초기 생산 모델이라서 AMG 패키지 플러스 모델임에도 지금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 판매 모델에는 통풍 시트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스위드 소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판매 모델에는 가죽 소재 시트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분위기를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벤츠가 확실히 조명 맛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예쁩니다. 특히 야간 주행할 때 야간 주행하는 맛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싼 느낌이 아니라요. 진짜 제대로 들어간 느낌이라서 역시 벤츠는 벤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센터 콘솔 쪽은 요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좁은데 안은 조금 깊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입구가 조금 좁은 게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C타입 포트 이렇게 2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쪽 들어왔습니다. 레그룸 공간 상당히 여유 있고요. 헤드룸도 마찬가지입니다. GLA와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비슷할 거예요. 실제 휠베이스가 2730mm로 동일하다고 하고요. GLA에서 느꼈던 정도의 공간감입니다. 근데 약간 요 시트가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네요. 되게 낮네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많이 비잖아요. 키가 크신 뭐 남성분들이나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는 장시간 이동할 때 피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턱이 그래도 비교적 없는 편이라서 이 가운데에도 사람이 또 무리 없이 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원형 송풍기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C타입 포트도 이렇게 뒤에 1개 있습니다. 2열은 시트 각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도 살짝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오래 타고 있으면 살짝 좀 등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무게가 있어서 차량이 좀 전체적으로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요. 지난번에 탔던 GLA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승차감도 되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전기차여서 그런지 확실히 가속 반응 빠르고요. 되게 매끄럽게 잘 나갑니다. 이 차가 그래도 초반에 나왔을 때 주행거리로 꽤 욕을 많이 먹었던 차량인데 실제 차주분들이 이 차를 어느 정도 운행을 한 뒤에 남겨주신 후기들을 보면 되게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주행 측면에서의 것들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약간 벤츠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생제동 단계가 그렇게 센 단계가 아니어서 주행할 때 좀 이질감이 덜 하거든요. 그 전기차 특유의 감속이 좀 훅 되는 경향의 그런 이질 감각이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신 회생제동 단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 차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D-부터 D 그리고 D 플러스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지고요. D-가 가장 회생제동 단계가 센 단계입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여기 뒤에 달린 패들 시프트 보이시죠? 요거 통해서 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D-로 두게 되면 엑셀에서 이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이제 확 주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D-로 두고 달리게 되면 조금 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회생제동 단계를 굳이 일일이 설정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토 모드로 설정하고 달리시면 돼요. 오토 모드로 두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이제 인지해서 그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EQA 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주행거리죠. 차 주행거리는 1회 충전했을 때 한 307km 정도 나가고요. 이거는 근데 또 상온 기준입니다. 추운 겨울철 뭐 이런 저온 기준으로 한 주행거리는 204km대로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유럽 기준으로 한 주행거리는 한 427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국내 인증 기준이 조금 독일 차에 각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 뭐 이 차 타보신 분들 그리고 주행거리 한번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300km대까지는 솔직히 아니고요. 한 400km 안팎
맞게 이제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가격은요 5,99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100%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보조금을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아마 100% 지급은 어려울 거고요. 한 50%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EQA 한국 시장 가격이 전 세계 어느 시장보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해요. 아마 작년 보조금 정책에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벤츠가 살짝 무리한 감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 차 자체가 유럽 시장 가격보다 무려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나름 한국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혜택이겠죠. 시승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차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주행거리만 들었을 때는 괜찮은 차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타보면서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질감, 어떤 성능적인 측면을 좀 더 보다 보니까요. 왜 그런 주행거리 논란을 잠재울 만한 차량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상 신차털기 신현아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